장미, 정혜덕 작가의 책상과 식탁 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덥습니다. 더워. 네. 이 더운 날씨에 뭐 더위를 이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뭐 독서도 나쁘지 않다. 네. 무슨 소리냐? 더워 죽겠는데 무슨 책을 읽느냐? 그러면 저희의 이 독서에 대한 수다를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읽고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책 제목은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입니다. 근데 우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정혜덕 작가가 가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망한 집 딸이라는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그 어렸을 적엔 부자였다가 어느 때부터 어려워진 건가요? 네. 저의 외할머니 세대에 그 집안이 현재 삼성그룹보다 더 유명한 회사였다. 오.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님이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멀쩡한 회사를 다니시다가 자기 사업을 차렸는데 망해서 해외로 도피를 하셨다. 역시 한 줄로 줄이겠습니다. 그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 사업이 망한 뒤에 외할아버지가 가산을 정리하셔서 잠실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엄마와 저 동생들이 외할머니께 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망한 집 딸이어도 가난하진 않았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외할머니가 저희 가족의 울타리 역할을 하셨고 또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녀인 저는 눈치를 좀 보곤 했어요. 저의 10대 시절에 잠실에 롯데월드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네, 꿈과 희망의 나라 롯데월드. 근데 잠실 청소년 중에 롯데월드 안 간 사람 굉장히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장미 작가님도 잠실에서 성장하셨는데 네, 언제 처음 롯데월드 갔는지 기억나세요? 오픈했을 때 갔어요. 역시 오픈빨. 네.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용돈 모아서 부모님께 좀 돈 달라고 해서 롯데월드 가자고 하면 저는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난 놀이기구를 무서워해서 롯데월드 안 간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놀이기구를 무서워하긴 합니다만 꿈과 희망의 나라 롯데월드는 가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는 빡세게 알바를 해서 학비와 용돈을 해결했는데 그래도 서울에 본가가 있었으니까 월세는 마련하지 않아도 되었다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 빡센 알바 시절은 젊었으니까 가능했다. 지금 그렇게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온 편이고 특히나 제가 좀 성격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스타일이라서 이 가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아줌마가 되고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강진아 선생님이라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교사 발령을 받았을 때 이제 젊었을 때 교사 발령을 좀 어려운 그런 동네에 있는 학교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그 빈곤한 환경 속에서 학대를 받거나 방치되는 아이들을 알게 되고 이분도 되게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청소년 복지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그 과정 중에서 만난 아이들을 실사례를 8건을 가지고 이 책에 이제 생생하게 쓰셨어요. 너무 훌륭한 선생님 아니신가요? 네.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맙시다. 아니 그리고 이분이 너무 훌륭한 게 잠깐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거의 한 10여 년 이후 그래서 청소년기에 만나서 나중에 결혼하고 이후에 살아가는 것까지 간간히 그래도 만나면서 취재를 하셨다 이래서 이렇게 책을 쓰셨고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뭐 피상적으로 뭐 가난하다 뭐 가난한 집 아이들 뭐 어떨 것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가난의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 책이 정말 되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저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그 우리 사회의 가난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보다 사람들이 저를 한부모 가족의 자녀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 없는 돈은 내가 부지런 떠나서 이제 벌면 되는데 아니 갑자기 증발한 아빠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좀 짜증이 났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은 정상 가족, 비정상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그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하는 게 요즘은 정말 특히나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정상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시면 비정상이고 이런 건지 그런 그 단어나 개념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각성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책의 들어가며의 첫 문단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경기도 외곽 소도시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할 때였다. 한 학생이 여러 날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그 학생은 할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가정 방문을 해서 사정을 알아보니 할머니가 자기 아들, 즉 그 학생의 아버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손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 집에는 동거하는 다른 남자도 있었고 이 상황 자체가 어린 형제의 삶에 안전한 환경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법으로는 이런 명백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보호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정말 이 첫 시작이 너무나 좀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책을 쓰고 파는 업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첫 방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가 상당히 그 인상적인 케이스를 배치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의 그 충격적인 첫 경험 이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쵸. 마구 생긴달까요?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여기에 그 8가지의 사례가 정말 하나하나 다 색다르고 케이스가 다 힘들었지만 제가 좀 제일 힘들다고 느껴진 케이스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수정의 이야기. 그 기초 생활수급자 가정이지만 얘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유치원 교사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하고 자기하고 둘 다 성인이 되니까 그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이 둘의 월급뿐인데 그 월급에서 임대주택 월세와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엄마 돈 드리고 나니까 핸드폰 요금 내고 뭐 교통비, 보험료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쓸 수 있는 돈이 30만 원 남았다.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그 뭐 유치원 선생님들끼리 무슨 회비도 내고 뭐 이러면 진짜 이 20대 아가씨가 그 돈이 없어서 약속도 잡을 수 없고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 받는 그 세세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 어머니는 정말 그 20대 초반의 딸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고 돈 받아서 밤에는 도박하시고 사기에 휘말리고 정말 제가 와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 8개 이야기 중에서 그 슈퍼 긍정의 에너지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제 지연이 이야기에 좀 꽂혔는데요. 이 빈곤과 가정폭력에 노출된 지연이는 말 그대로 그 환경을 극복해낸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지역사회 자원을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를 이제 자주 가시고 하여튼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곳 교회, 사회단체, 지역단체, 복지관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막 이런 곳을 수시로 다니면서 정보를 쪽쪽 뽑아내시고 그걸 잘 활용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빈곤이 자원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례를 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빈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빈곤을 자원으로 해서 잘 성장해서 그러니까 진짜 무한 긍정의 힘인 거죠. 그렇게 성장한 이 지연이가 그 원가족과의 분리가 안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 어머니가 성인이 된 지연이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고 그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꼭 빈곤한 가정에만 이런 부모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점점점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말 표현을 조금 더 교양 있게 할 뿐이지 내가 너한테 부은 돈 내놔라. 예, 이렇게 자식에게 당당히 혹은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부모님들 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는 원가족과 잘 분리를 해서 현재 자신의 가정을 이제 꾸리고 있다는 게 참 훌륭하다.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 이 원가족이 그렇게 끈끈할 수밖에 없는 건 어쨌거나 그들의 삶의 공동 과제인 가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맞아요. 너 나의 구분 없이 그냥 한 맞아요. 팀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또 어려웠던 거죠. 어, 이 저자는 지연이가 빈곤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자기를 성찰하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단단한 내면과 성찰하는 힘으로 남들보다 제한된 조건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분석했어요. 저에게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연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약간 오버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성찰이라는 게 진짜 참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센터 그런 곳에서 아이들 독서 지도 같은 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초중고생이 다 있고 이 애들이 뭐 학원 같은 데 다니지 않으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밤까지 집에 혼자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센터에서 저녁까지 먹고 이제 집에 가고 그러면 다양한 뭐 교회 청년이나 선생님들이 와서 과목별로 공부도 가르쳐주고 뭐 그림도 같이 그리고 이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뭐를 막 좋은 책도 소개해주고 원한다면 내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막 했는데 애들이 의외로 별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약간 우울하다. 이게 약간 의욕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참 안타깝다.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는데 학원도 안 다니고 여기서 이런 기회가 왔는데 좀 열심히 하면 좋을 걸. 왜 열심히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지? 막 쪽쪽 빨아먹어야 되는 이런 기회를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빈곤의 대물림에 대해서 여기 책에 나오잖아요. 그 이들의 그 조부모들이 그 80평생 술이나 뭐 도박 이런 거에 찌들어 사셨고 거기 밑에서 그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역시 거기서 자라면서 교육의 기회를 잘 얻지 못해서 지금은 또 힘들게 이렇게 경제 활동하면서 사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이런 아이들이 어떤 자기 존중감이나 뭐 성취감 같은 거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무슨 짧은 교육의 기회가 뭐 온다거나 뭐 얼마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얘들이 막 그거를 떨치고 일어나서 훌륭한 사람으로 그 기회를 막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열정을 갖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이 책에 나와서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알게 됐고 또 이제야 좀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더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빈곤 포르노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글, 사진, 뭐 영상 이런 것을 미디어를 활용을 하는 방식인데 이 고정관념은 존엄성을 해친다. 이거 참 오래 새겨야 될 말인 것 같아요. 그 고통받는 이들의 그 주체성은 지워버리고 어떤 비참한 이미지만 소비하는 것, 또 당사자들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편견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빈곤의 사회 경제적인 원인을 보지 않고 그냥 개인의 불행으로만 돌리는 것 등등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이 책은 가난한 청소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다루면서도 그 성장의 비결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빈곤한 청소년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성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의 곁에 있다라는 예수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참 떠올랐고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의 가난, 특히 남의 자식의 가난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장미 작가님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깊이 공감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참 사람 마음이 아.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게 우리 자식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네, 이 정말 이 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양극화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희망을 갖는데 어떻게 둬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름의 작은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좀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접 읽어보면 느끼는 바가 또 다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짧은 듯하지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